자율주행이 요즘 뭐 빨리 시행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지난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스스로 지금 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FSD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니까 쉽지 않은 단계에 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지금 하고 있다고 난리인데 어쨌든 뭐 그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문제니까 뭐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우리가 나오고 나서 하면 되는 거고, 전기차 관련해서는 뭐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게 중국 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율주행은 중국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디든 하고 있잖아요. 레벨 2의 고도화된 주행 보조, 네.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레벨 3 이상을 얘기하고요. 레벨 4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는 지역이나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주력이 이제 일반 사용자보다는 택시라든가 버스 같은 기존의 이제 대중교통을 대체하기 목적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루에 자동차 2시간 정도밖에 안 쓰는데 그러니까요. 운전을 2시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 2시간. 2시간을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선뜻 지불이 될까? 사실 되게 쉽지 않죠. 저는 정말 자율주행이 필요한 게 물류예요. 물류는 24시간 움직여야 되거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도산업사회가 되면서 케이크류나 빵류, 아이스크림류 이거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 라면. 근데 뭐 1,000몇백 원, 2,000몇백 원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적이거든. 네. 네. 자동화 시스템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같은 자동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명의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식당 가서 단품이나 뭐 분식점 가서 뭐 국수 시키고 그러면 로봇이 와가지고 막 자동으로 공장처럼 땅 찍어가지고 팍 내려온 거 아니잖아. 그거는 안 되죠. 네, 사람이 와서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운전도 아마 자율주행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장에 해당되는 물류, 대중교통, 그리고 또 뭐 지방에 요즘 인구가 엄청 감소를 하고 있다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들도 나이 들면 운전 힘들어 하는데 그렇죠. 차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때 자율주행차가 필요하지. 그렇죠. 네. 예, 왜냐면 이동성을 제한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동을 해야 뭐 병원이라도 가고 뭐라도 가는데 그걸 무작정 그 뭐 면허 뺏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대안이 있어야 그렇죠. 그 어르신들도 면허를 놓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자율주행이 필수적이라 이거죠. 일반 운전자 차원에서는 일단 남자들이 운전대를 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딱 주행 보조가 딱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운전대를 놓진 않잖아요. 그리고 피로는 많이 없애주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자율주행 시행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사람들은 운전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못하게 해야 뻘짓을 안 한다고. 이거 없애버려야 돼. 운전대를 없애야 돼. 운전 금지를 시켜버려야 돼. 아예 이걸 네. 떼버리거나. 없애야 돼 이거. 그런데 기존에 스티어링 달린 차에 어떻게 운전을 못하게 할 거야? 아니면은 뭐 레벨 3 자율주행을 켜면 이게 뭐 접혀서 들어가든가 오르로. 꼼짝 안 하든가. 그러니까요. 안 움직이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믿느니 나를 믿는다라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기계가 더 정확하고 안전한 그쵸. 건 맞는데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부셔나가는데 한 10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리 어답터 분들은 뭐 지금도 하겠지만 일반 대중분들까지 이 모든 인식들이 퍼져나가려면 정말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놓친 게, 첫 번째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를 안 했고, 그렇죠. 책임 소재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 확실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려면 사람에 의한 개입을 어느 순간 딱 없애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기술만 완성시키면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는 끊임없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끊임없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하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실시간 학습이 이루어져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 쉽지 않죠. 언제 이런 수준에 올라오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기에 예상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속력을 높이고자 하는 몇몇 기업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웨이모도 그렇고 그렇죠.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범용 AI 엔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AI 엔진이 언어만 처리하는 언어에만 대응하는 엔진인데 어떻게 자율주행을 하냐. 아, 그거는 매우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네. 그런 데서 오는 오해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강화 학습이라는 게 우리 뉴런의 신경 연결을 흉내내서 그냥 패턴 학습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 어떻게 카메라로 하느냐? 그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식으로 찍습니다. 한 장 한 장 계속 찍어요. 찍어서 이미지 필터링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 혹은 오토파일럿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미 AI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어만 학습한다라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죠. 패턴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딥시크를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건 다 사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은 딥시크로 되죠. 네, 그럼 뭐 저 중국 업체들은 뭐 다 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네. 실제로 그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VLM 방식으로 해서 화상으로 바로 해석하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빠르게 이 경로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그렇죠. 또 효율적인 경로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기초적인 엔진으로 AI 엔진들이 사용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기간이 빠르게 단축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빠르게 단축이 돼버리면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성도와 정밀도를 더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 사실 AI의 목적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거를 학습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목표들은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못하죠. 시간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 목표들을 컴퓨팅 파워로 그냥 빠르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네. 계속 반복. 그렇죠. 네. 우리가 살아생전에 100번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이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뭐 하루 만에 10,000번 학습을 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AI의 목적성이죠,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무료로 풀겠다고 하면 이게 입장이 곤란한 게 중국을 믿냐,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침발로 놓으면 시장이 망가진다니까? 제가 전에도 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가 공세를 펼쳤을 때 저가 공세를 펼쳐서 그 시장을 먹어서 중국이 그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발전시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태까지 중국의 굴기라는 방식으로 해온 과거의 전적들을 봤을 때 그냥 시장 자체를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본인들도 그 시장을 못 먹거든요. 그럼요. 가격은 가소성이 없어요. 네.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떨어지거나 일단 한번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었어라는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면 그 시장은 망가진다고요. 왜냐면 이제 이거 원래 공짜 아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BYD는 공짜라는데 니들은 왜 돈 받고 팔어? 이 소리가 나오는 순간 큰일 났다 이제. 그 FSD의 고유의 가치가 흔들린다니까. 그러니까요. 기술을 잘 아시거나 그 차이에 대해서 봐. 여기에서 좌회전하는데 훨씬 안정적이고 네. 훨씬 더 빨리 돌아가고. 봐봐, 이거 계산해서 궤적을 그려보면 이거 한번 미분해봐. 훨씬 더 효율적이지. 기술을 아시는 분들 이러지만 기술 모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좌회전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어쨌든 가거든요. 어쨌든 둘 다 뭐 잘하든 못하든 좌회전을 했어. 사고가 안 났어. 그러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사실은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전에도 했거든요. 제가 모델3 시승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보여지는 정보 굉장히 많고 분명히 추종 알고리즘도 굉장히 훌륭하다. 근데 결국 뭐 HT2하고 이거 해서 성공한 거 똑같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거나 그거나 한다고. 이거나 네. 그거나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이제 그거를 깨려면 차원이 달라야 돼요. 차원이. 맞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일반 자동차 수준에서 저렴한 가격에서 구현한 게 얼마나 대단하냐.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걸 그냥 별도의 뭐 천몇백만 원 돈을 안 받고 원래는 그거 12,000달러로 올랐다가 맞아요. 한 번가는 또 15,000으로 올린다고 그랬다가 맞아요. 다시 내렸다고 12,000으로. 맞아요. 그러다가 또 8,000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이게 독보적인 기술이었고 테슬라에서 다른 업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을 왜 내리겠어? 가격을 내리고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압박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라는 압박이 있는 거죠. 독보적이어야 그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독보적이어야. 어떤 분들은 FSD가 1억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 가장 싸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었지. 왜냐면 테슬라만큼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없었죠. 네. 근데 지금은 레벨 4 단계의 로보택시의 기술을 보여주는 업체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중국의 포니. 네. 그 회사도 꽤 괜찮다고 하네요. 포니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그 로봇 택시도 그렇고 공항 근처에 이제 셔틀 버스들 노선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시범 사업부터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꽤 다양하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네. 그 다음에 현대 로보택시도 네, 뭐 모셔널. 라이센스도 네. 취득을 했고 네, 지금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년 됐어. 그렇죠. 이제 영업한 지. 5월부터 또 네. 모셔널뿐만 아니고 웨이모에서도 현대 아이오닉 5 로봇 택시를 도입하기로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로보택시야 차의 단가가 비싸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센서류라든지 또 그걸 기반으로 작동시키는 자율주행 칩셋 자체가 고가 품이 들어가니까 이걸 대중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먼 얘기일 수 있고 테슬라가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 근접해서 근미래에 자율주행을 선사를 하는 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에서 샤오펑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도 자율주행 빠르게 따라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딥시크를 더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딥시크가 자율주행을 완성시켜서 딥시크로 자율주행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렇죠. 이제 네. 그 학습, 그러니까 강학습의 영역에서 도움을 준다는 뜻이고요. 훨씬 더 빠르고 저비용으로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인공지능 엔진들이 나와서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좀 더 정확하게 객체 인식을 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훈련 과정이 좀 더 효율적이 됐고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또 품질이 높은 그러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 그 관문, 그 벽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그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이 업체의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매우 곤란하죠, 지금 네. 테슬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무조건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답지를 놓고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를 하시는 거야. 심지어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중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 레벨 2가 사실 이제 중국에서 주행 보조가 가장 앞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샤오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허샤오펑 회장이 자기들은 레벨 3가 아직 없다. 우리는 고도화된 레벨 2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바로 얼마 중국 전에 내에서 없다 네, 그랬어요. 중국 내에서 네, 없다. 중국 내에서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그들은 그 레벨 2를 구현하는데 그럼 뭘 쓰냐? 중국이잖아요. 라이다가 제일 쌉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싸서 레벨 4 그런 특수한 목적성으로나 쓸 수 있는 라이다를 그냥 하나를 달아버립니다. 그래도 차값이 그렇게 비싸지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단순히 카메라 뭐 학습만 가지고 놓칠 수 있는 영역들을 라이다로 또 보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단계가 뭐 레벨 2에서부터 라이다를 쓴다 그러면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기술을 시도할 수 있는. 그래서 중국이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일단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아예 시도도 못했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시도하잖아요. 그리고 발표를 해. 맞아요. 그러면 뭔가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중국이 발표를 하면 허접하든 괜찮든 훌륭하든 결과물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아직 뭐 잘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지만 어쨌든 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중국도 무료로 파는 걸 니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돼. 이게, 테슬라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피곤해지는 지점. 누구나 테슬라 몰라 그러면 그렇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중국도 공짜로 파는데 테슬라는 하면 이제 야 내 말 잘 들어 앉혀놓고서 귀에 피나도록 설명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사람은 졸아. 이렇게 돼버리면요 독보적인 가치를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시장 원리다.